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소욱입니다. TBC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마련한 보도계획 지역이 희망이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의 올 한 해 역점 사업과 추진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홍준표 대구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대구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날이죠. 신정도 지나고 이젠 설날이 됐는데 지난 한 해 대구 시민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구 시내 이런 시민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 30년 동안 대구시가 쇠락을 하면서 늘 겪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새해부터는 대구 시민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벌떡 일어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대구 재건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 2023년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구 굴기 이 원년으로 선포하셨는데 이 사자성어 대구 굴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굴기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뭐 벌떡 일어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대구가 지난 30년 동안 이제 쇠락을 거듭해 오면서 원래 우리 대구가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맞습니다. 서울, 평양, 대구였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3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한정에서 보더라도 인천에 밀리는 4대 도시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GRDP가 전국에 이제 꼴찌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쇠락했는지 우리가 전부 반성을 해보고 한번 새롭게 일어서자는 의미로 벌떡 일어서자는 의미로 과거의 영광을 한번 되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대구 굴기라는 그 말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아보자.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그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법안 관련으로 보이는데 군의가 7월부터 이제 대구에 편입이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들이 달라지겠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넘어오면 행정 기구가 많이 개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대구시하고 군의 간에 이제 직통 도로도 뚫려야 되겠죠. 대구 시내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803 관통도로를 통해서 군의로 직항로를 한번 시내 직항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바로 이제 새해 초부터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의하고 대구가 혼연일체가 되는 시점은 신공항이 개통되는 그 시점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행정 통합 과정에서 많은 그 일이 좀 있습니다. 군의 군민들도 이번에 대구 편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던데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세계 최대 IT 전시회죠.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TBC도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요.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대구 기업들이 한 1억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하던데 이게 새해부터 아주 희망적인 소식인데 좀 해주시죠. 세계 첨단 기술과 견줄 수 있는 환경을 대구시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PMP 그룹하고 MOU도 체결했는데 PMP 그룹이 대구지사를 설립하고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대구의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가 세계로 가는 통로가 생기는 거죠. 대구로 봐서는 엄청난 일이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그 MOU를 체결하면서 받은 감은 잘하면 대구에도 유니콘 기업 참으로 많이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PMP를 통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면 대구에 큰 제조업체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네. 경제적인 파괴력은 클 것이다. 난 그런 생각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BMP가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사라고 해서 예. 이제 이 회사가 대구 지사를 설립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또 큰 역할을 해주신 부분이 ABB 산업,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예. 블록체인. 예. 이 ABB가 이제 미래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ABB 산업 대구 유치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해에 시장되고 난 뒤에 이제 바로 과기부하고 협력을 한 거죠. 과기부가 한국 ABB 산업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과기부하고 협력해서 대구 수성지구로 하자. 수성지구로 하자. 그래서 이제 과기부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 정부가 2조 2천억을 투자해서 대구 수성지구를 판교 벤처밸리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미래 신산업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 대구 경북 신광건설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대구 경북 신광 관련 특별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대통령실하고는 합의가 다 됐죠. 네네. 제가 그림을 그린 대로 인천공항을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중남북권 중추공항을 하나 더 만들자. 네네. 그래서 공항 규모를 세계로 직접 뻗어나갈 수 있는 활주로 규모도 만들고 또 2035년 이후에는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 인천공항의 여객과 화물의 최소한 25% 이상은 TK 신공항에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특별법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신공항이 이래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절차로 공항 에어시티를 만듭니다. 그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항공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4차 산업이나 뭐 모든 지식산업 그리고 그 ABB 산업 이 모든 첨단 산업의 제품들은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네. 항공으로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항공 화물 운송 구조가 여객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98%가 인천공항으로 인천공항 전선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6, 70년대, 80년대까지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고속도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21세기 들어가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늘길을 열려면 대한민국 하늘길이 인천공항에 98%가 독점돼 있어서는 이 나라가 수도권 중심 그런 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남북권 중추공항으로 항공길을 열자, 하늘길을 열자. 하늘길 열어나면 하늘길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몰려듭니다. 그렇죠.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도권의 공장 용지가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내가 총리실에 이야기해서 시도지사한테 그린벨트 해제권을 100만 평방미터까지 이제 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33만 평까지는 도지사의 재량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수도권보다 상대적인 이점이 엄청나게 많죠. 우선 공장 부지가 우리는 뭐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저렴한 부지가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못지않는 대구 경북은 특히 인력이 지금 첨단 산업 인력이 경북대학 디지스트 영남대학 이런 데 첨단 인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경북의 경제권을 하나 형성해 보자. 그 취지죠. 예.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두바이식 개발 방식을 밝히셨는데, 근데 사실 그 두바이식이라는 게 그게 형용사인데 예. 두바이라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도시가 예. 원래는 그 인구 3만 명의 조그마한 어촌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인구 3만 명의 조그마한 어촌이 지금 인구 340만의 세계 최대의 첨단 산업 도시가 됐다고. 네. 마찬가지로 대구도 공항 후적지가 210만 평이 됩니다. 210만 평이 되는데 그 공항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전혀 규제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6개 특구죠. 6개 그렇죠. 특구.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두바이처럼 세계 쇼핑의 중심이 두바이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대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항 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쇼핑의 중심거리로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자, 이제 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 시민은 아시다시피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맑은 물 하이웨이라는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상당히 기대감도 큽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1급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죽곡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지금 다시 이제 운문댐에서 나오는 물하고 섞여서 네네.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운문댐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시민들은 만족도가 높고 죽곡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시민들은 불만도가 크죠. 낙동강물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1급수가 대부분 댐 물들은 다 1급수예요. 네. 광주 가면 광주 시민들은 전부 그 댐물을 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낙동강물을 원수로 하는 시대에는 좀 종료를 하고 안동댐물하고 이마댐물 중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마댐, 안동댐물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안동댐물입니다. 네. 주는 안동댐물을 중심으로 대구와 도수관로를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이제 일일 한 70만 톤 공급을 받고 운문댐 30만 톤 하면 대구가 100만 톤이면 수량이 아주 풍부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식수 정책을 바꾸자고 환경부에 이제 이야기하고 수장공사는 수장공사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해요. 네. 광역 상수도 사업을. 맞습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원수만 팔아서도 사업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장공사는 가만히 놔둬도 하려고 하고 그 사업 전체는 이제 환경부에서 도수관로 비용을 70%를 댑니다. 네. 그리고 수장공사가 한 30% 됩니다. 네. 그래 되면 이제 그 관리는 수장공사가 하는 거고 대구 시민들은 원수를 이제 수장공사로부터 사는 거죠. 사는데 그 1급수 원수 공급이 하게 되는 거는 이제 환경부의 결심인데 환경부는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네. 지금은 국무조정실에도 국무조정실장이 내려왔을 때도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기본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를 설득해서 그걸 국가의 수자원 정책으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말까지. 네. 예. 아무튼 시장님은 대부분 사업들이 큰 그림을 이렇게 국가화하는 큰 그림들을 그리셔서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상당히 뭐 실현되면은 우리 대구 시민들 와서는 상당히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네. 대구 시민들의 오랜 수건들을 어떻게 예, 이제 해결하느냐 그 문제죠. 공항, 물. 그렇죠. 네. 공항, 물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자리. 정책, 일자리 예. 뭐 그런 거죠. 예. 예.
또 다른 관심 사항인데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네. 이야기를 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칠곡과 영천을 비롯해서 경북의 5개 지자체가 이제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경쟁이 뜨겁습니다. 지금 현재 국군부대 4곳, 미군부대 3곳인데 일단은 미군부대는 일단은 저 후수 2차로 하고 이제 국군부대 먼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기는 안 되는 사업이죠. 안 되는 사업이죠. 예? 예. 근데 그 감히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군부대 이전을 대구시가 하지 않으면 대구시 전체 미래 50년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게 또 200만 평이 넘어요. 200만 평이. 그래서 그 군부대 이전 단을 특별히 만들고 또 군부대 이전에 경험이 많은 장군 출신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시내 군부대 4곳은 통합 이전을 하려고 해요. 통합이죠. 4곳은 통합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 군부대 이전을 하려고 하면 이전을 받는 시군에서 거의 이게 기피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늘 그랬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 못 온다.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관념을 좀 바꿔서 밀리터리 타운 개념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 밀리터리 타운 개념이라는 게 뭔가 하면 군부대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부속 그 가족들하고 전부 하면 한 3만 명이 대구는 토탈됩니다. 그 가족들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가게 되면 거기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모든 시설들을 민간과 공유하는, 그러니까 그 시군과 공유하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개념으로 가버리면 이 시설은 앉아서 기피시설이 아니고 서로 오라는 시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밀리터리 그 타운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로 제시를 해갖고 국방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국방부는 이게 진짜 답이다. 그래서 대구가 하는 이걸 국방부 군부대 이전에 모델 사업으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의기투합이 됐고 또 가만히 그 시군에서도 보면 군부대가 오면 이 사람들 한 3만 명의 인구 증가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학교시설, 이 시설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니까.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그렇죠. 파급 효과가 엄청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경기가 나쁘고 좋고 할 것도 없이 소비 행태가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죠. 국방부하고 MOU는 금년 1사분기 내 1사분기. 추진을 할 겁니다. 예. 뭐 아직 오픈하긴 그렇지만은 5개 지자체 중에 어디를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시죠? 그거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좀 국방부하고 난감한 게 국방부에서는 대구시에서 결정하라고 하고 예. 우리는 또 5개 지자체하고 척질 그렇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결정하라고 하고 원래 이거는 합참에서 작전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또 이전 비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전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지금 가야 할지는 아직 뭐 정한 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거쳐서 현명한 그렇습니다. 곳이 결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도심 항공교통 UAM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구가 UAM 산업의 중심이 되려면 SK 같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생태계도 바뀌어야 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10월에 이미 SKT하고 하나 컨소시엄 그 UAM 사업자하고는 MOU를 체결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버티포트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군위에 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대구와 군위 간에 아마 UAM으로 한 20분이면
날아갈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하는 노선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고 SKT하고 금년에는 가시화되는 그런 모델이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센서 산업을 집적화하는 디센스 클러스터 구축도 관심이 큽니다. 그거는 대구가 이제 우수한 자원들이 있어요. 디지스트도 있고 경북대학도 있고. 그래서 우수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반도체 1위 기업인 텔레캅스던가요? 예. 그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서 연구소를 대구에 만들고 그 자동차 반도체 1위 기업하고는 우리가 제대로 이제 되면 대구에 이제 모든 인프라 시설을 대구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전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지금 SK나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가 지금 투자한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더 투자할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투자 여력이 없어요. 이제 풀이 돼 버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거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대규모 공장을 만든 분야가 아니고 장치 산업이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부가가치가 10배 이상 높아요. 값이 비싸고. 그래서 대구가 추구하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거는 엄청난 장치 산업처럼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이제 서비스 로봇 산업 융복 합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 대구시가 아쉽게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는데 올해 다시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 시장님 있을 때 한 일이고 내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트라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될 겁니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곧 발표 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8월 말까지 합니다. 하반기. 그게 빠른 절차로 하면 또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는 한 2달이라도 더 늦춰서라도 8월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시장님의 거는 기대가 아주 큰데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올해도 속도를 내실 거지만은 이것만큼은 우선적으로 올해 해내겠다는 게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제일 바쁜 게 특별법이죠. 신광 특별법이고 신광 특별법이고 지금 이제 신광 특별법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에 대기업 분자하고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하고 협상을 해서 대기업이 대구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냥 기업 보고 너 투자하라 그만 안 되죠. 자기들이 내려와서 돈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기대해야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하고 협상하는 제일 첫 조건이 신광특별법을 우선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그거는 이야기하는 게 순서겠죠. 평소에 그 SNS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걸 상당히 부지런하신 편이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치 관여한다 안 한다 뭐 어째 SNS 활동하는데 딴 시간이 있는데 SNS 저거 하나 쓰는 데는 20분도 안 걸려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저 사실은 실제로 쓰는 거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대단하십니다. 10분. 아니 머릿속에 생각이 딱 정리되면 바로 10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쓰는 데는 아침에 출근하든지 저녁 퇴근하고 나든지 그 불과 10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중앙정치나 돌아가는 거 보고 또는 대구시에서 이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 이제
기자실에 일일이 가서 이제 옛날 같으면 기자실에 일일이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써버리면 그게 기자회견 대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편해졌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시장이 돼서 지난 6개월 동안 한 일은 이 잠자는 대구를 깨우는 겁니다. 잠자는 대구를 깨워가지고 대구 시민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역량을 이제 올해부터는 결집을 시킬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난 잠자는 대구를 깨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량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대구가 과거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거기에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두 광역단체장을 모시고 2주 연속 마련한 보도계획 지역이 희망이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